패소 직후 시작된 상소 준비. 그리고 승리를 위한 2심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1심에 참여했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른 줄 아시는데 똑같아요. 단 하나 저희 정한을 과장님이 한 명 더 오셔가지고 정한을 과장은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요 유명한 통상 변호사였습니다. 그 2심 판결을 앞두고 그렇게 유능한 그 변호사를 영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공익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뭔가 최일선에서 이제 한번 역할을 담당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심으로 불리는 2심에선 새로운 판이 펼쳐집니다. 기존의 판결을 내렸던 1심 패널이 아닌 WTO 소속의 더 권위 있는 상임위원 3명이 2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최종심을 책임질 3명의 상임위원입니다. 이들은 1심에 적용한 법이 정당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2심에선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죠. 상소는 일단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때의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최근에 나온 뭐 연구 자료 같은 거 도움이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심에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같은 재료에서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었습니다. 분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사건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었고 증거 자료가 993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자료 하나하나를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국제 보고서 또는 국제 학술지. 이 보고서에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을 빨간 줄로 치고 불리한 내용을 파란 줄로 쳐가지고 그걸 다 발췌를 해서 하나로 묶어봤더니 한 100여 장이 됐고 근데 그 빨간 줄만 이렇게 딱 저희가 또 추려보면 사실 몇 장 안 돼요. 그 몇 장 안 된 걸로 저희가 이제 상소 전략을 짠 거거든요. 1심에서 이제 일본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식품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식품만 놓고 봤을 때 환경이 어떻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수많은 검역 조치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보는 게 우리 조치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의 틀을 이제 바꾼 거죠, 법리적으로. 일본이 식품 자체의 안전성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나라는 식품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보다 바다에 잠재해 있을 방사능 위험성이